노화 현상 세 가지 어떤 네. 것들이 있을까요? 자, 바로 첫 번째는 눈이죠. 눈. 네, 노화 맞아요. 때문에 아마 눈의 노화를 가장 처음으로 겪게 되실 것 같은데요. 사실 눈의 노화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누구에게나 찾아와야 되는 그런 신체기관의 노화 중에 하나인데 백내장 발병 연령이 점점 더 짧아지고 있습니다. 아. 사실 지난주에도 제 후배 교수가 갑자기 백내장 수술을 한다고 해서 어머. 너무 깜짝 놀랐는데요. 백내장으로 진료받은 40대, 50대 환자의 비율이 2017년도에 약 42만 8천 명이었는데요. 이게 2019년도에 51만 5천 명으로 무려 3년 사이에 20%나 는 거예요. 네. 젊다고 안심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백내장 요즘 얘기 많이 들어요. 많이 들었죠. 백내장에 대해서 좀 알고 가죠. 네, 이제 백내장이랑 노안이랑 이제 차이가 있기는 한데 일단 둘 다 시야가 뿌얘져요. 네. 근데 노안은 가까운 건 안 보이지만 멀리 있는 건 잘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백내장은 가깝거나 멀거나 둘 다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백내장은 이제 수술로서 치료가 가능한 거고 노안은 돋보기라든가 조금 교정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백내장 우리 수술을 하면 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좀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실명 원인 1위가 바로 이 백내장입니다. 또 시력 장애가 생긴 사람들 중 6명 중에 1명은 이 백내장 때문에 생긴 거니까 이 백내장은 평소에 관리를 좀 잘해 주셔야 되고 발변 연령도 점점 젊어지고 있으니까 이 눈 건강에 평소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만큼 눈 건강 신경 쓰셔야 되고요. 이어서 두 번째 대표적인 노화 현상 뭐가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노화 현상 3대장 중에 그 두 번째는 바로 관절의 노화입니다. 관절. 네, 관절하면 떠오르는 게 첫 번째는 이제 퇴행성 관절염을 네. 떠올리실 수가 있는데요. 2014년도 대비해서 5년 사이에, 그러니까 2019년도까지 약 10% 정도의 환자가 늘어났는데요. 이 50대 환자의 비율이 굉장히 많았고 50대 환자만 따져봐도 약 118만 명으로 추산이 됐습니다. 이 전체 환자의 약 23%가 50대에 해당됐다는 건데 그런데 사실 더 여기서 슬픈 것은 여성의 환자 비율이 너무 높았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이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을 살펴봤을 때 여성 환자의 비율이 약 70% 정도가 되는데요. 이 전체 환자가 약 한 500만 명 정도 되는데 200만 명 넘는 사람들 이상이 다 여자로만 구성돼 있어요. 여성이 너무 많아요. 아 근데 진짜 요즘 보면 주위에서 이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분한테 여쭤보면은 계속 아파 막 정말 너무 힘들어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관절염이 진짜 무서운 건 사실 제일 많은 환자를 보게 되는데 이 관절염으로 인해서 사실 사람이 죽지는 않거든요. 계속 아프게만 해요. 또 치료가 잘 되지도 않고요. 이 관절염이 그래서 암에 이어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질환 2위에 꼽히기도 하고요. 걱정되는 질환 2위에도 선정이 됐습니다. 이 관절이 불편해지면 특히 이 거동과 관련된 일상생활이 제약이 따르면서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더욱이 또 관절염을 좀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치료하면 되겠지. 근데 이 관절염이 있으면요. 골관절염 환자가 심장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16%나 높아진다고 하니까 관절염이 있다고 그러면 미리미리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우리가 보통 관절염 그러면 그냥 쑤시고 약간 결리는 정도로만 생각했지 이것 때문에 심장병 발병률이 그렇게 높다는 건 정말 오늘 처음 알았어요. 네. 네. 그냥 관절염이 있으면 일단 움직임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네. 그렇게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연구가 있었는데 우리가 통증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바스 통증 지표가 있어요. 이 지표에서 봤을 때 이제 한 3점 정도가 주사 맞을 때 그 따가운 정도. 그리고 출산할 때 뭐 상고가 한 7. 근데 골관절염이 한 7에서 8 정도가 나오거든요. 8 이상이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건데 어머. 관절염이 심할 때의 통증은 마치 산모가 아기 날 때와 출산할 때. 비슷한 통증이니까 어느 정도로 아프다 이게 딱 느낌이 오시죠. 네. 정말 관절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게 관절에 이상이 오면요 삶의 질이 확 맞아. 어디 다니질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네. 자 다음 대표 노화 현상은 뭐가 있습니까? 자, 대표적인 노화 3대장 중에 그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근육의 노화입니다. 네, 나이가 들면서 근육 빠진다, 몸매가 좀 변한다 이런 네. 말씀들 많이 하는데 이 근육은 약 20대에서 30대 사이에서 정점을 이루다가 30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감소하는 건 바로 50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50대가 넘어가게 되면 매년 1에서 2%씩 감소하고
그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제 80대 정도가 되면은 30대 때 최고조에 달했던 근육량의 반밖에는 남지 않게 됩니다. 맞아요. 저도 이게 몰랐는데 5학년이 딱 되고 나니까 제가 나름대로 허벅지가 좀 단단했거든요. 여전히 요즘은 훌륭하세요. 점점 이렇게 줄어갖고 없어졌어. 그러면 점점 다리 힘도 빠지고 뭐 계단 오르니까 힘들고 이런 게 그렇더라고요. 아니 보니까. 추운 게 저 정도면 예전에는 어땠다? 어떻게 아유 예전에는 그냥 아유. 선수 아니었어요. 네. 네. 근데 허벅지 이렇게 줄어드는 거 예전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허벅지 인치가 줄기 시작하면 당뇨병에 걸릴 위험성이 높아진다. 이 근감소증이 문제가 되는 게 단순히 근력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런 만성 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근감소증에 아예 이제 질병 코드를 부여를 해서 이걸 질병으로서 관리를 하겠다 선언을 했고요. 근감소증이 있으면 복부 비만, 당뇨, 이상 지지혈증, 고혈압, 대사증후군,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이 2배나 높아진다고 하니까 평소 근육 챙기셔야겠습니다. 네.